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멋진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멋지다고 해주시니까 또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 평소에 면사포 즐겨보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 돼서 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정확히 3년 전 면사포를 보면서 어.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와, 3년 후에 바로 제가 정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사포에 출연, 근데 네. 저는 면사포에 취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저도 이렇게 바라던 것을 이뤘는데 올해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네. 제가 아까 여쭌 그 네.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조금 시청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얼짱 멘토, 네. 강신호 멘토라는 그 소개를 제가 네. 뭐 다른 방송에서 항상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지만 제가 밀고 아니요. 나가 보겠습니다. 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로 제가 네. 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실력으로도 오늘 확실하게 면사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각오가 네. 대단하세요. 소개를 이렇게 길게 멋지게 면접 보시는 덕담과 네, 너무 길었나요? 네. 네, 아니 너무 간략하게 인상 하겠습니다. 깊어가지고 네, 아마 우리 면사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도 딱이시고 컨설팅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짱 멘토님 나오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네, 항상 형님 삼촌분들만 뵙다가 얼짱 멘토님 오시니까 참 분위기가 좋네요. 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얼짱 멘토님 강신호 선생님 그리고 학생회장 선생님과 면사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동안 몇 번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학생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좀 알려드리자면 네. 현대백화점의 출발은 1977년 8월에 울산에 세워진 현대 쇼핑센터, 지금은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백화점 사업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사업, 급식 사업, 그다음에 종합 유선 방송, 홈쇼핑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면사포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직무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현대백화점에서는 지금 의류 패션팀, 잡화 가용팀, 식품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해당 매장을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데, 매출 관리를 위한 영업 환경 분석,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프로모션 및 이벤트 기획,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MD 개편, 협력사 직원 관리나 우수 고객 관리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관리 직무에게 필요한 역량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필요한 지식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본인이 담당하게 될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하다. 이 네, 사람이 맞습니다. 패션일 수도 있고 어떤 식품관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 분야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섭렵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뭐가 필요하죠? 특히 영업 같은 경우는 고객을 접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우리 점에 방문하셔서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을 안다면 고객의 니즈가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난리지 관점에서의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브랜드도 알아야 되고요. 상품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지만 트렌드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매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회계 지식이라든지 그쵸. 마케팅 네. 지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양한 어떤 접점의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영업 관리라면 뭐 마케팅 부서의 사람들과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협력 사원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서 원활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대인관계 능력, 사람을 이렇게 좀 잘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능력, 이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기술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자체가 이 전반적인 매장을 이제 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맞아. 실제 그 매장의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뭐 말씀 잘해주셨지만 인적 자원 관리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실제 오픈부터 마감까지 발로 뛰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매니지먼트 스킬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행사 기획력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뭐 문서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보 활용 능력이라든지 작성 능력 이런 것들도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끈기 있는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다. 네. 이 업 자체가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는 결과물을 창출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아마 실시간으로 아마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은 과정 자체가 또 생각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체력적인 부분도 요해질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끈기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태도 같은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NCS 기반 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네. 우선 고객을 접점할 때 올바른 태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고객이 바라봤을 때 올바른 태도, 그리고 또 입점되어 있는 그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을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파트너십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적의 압박과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 고객과의 응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맞습니다. 좀 네. 중요하다고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의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영업 관리 직무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기업 중에서 탈스펙을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채용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워너비 패셔니스타,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스 리크루팅, 네. 세 번째는 캠퍼스 리퀘스트, 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워너비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는 스펙타파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네. 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서류 전형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학교, 뭐 전공, 학점, 어학 성적 이런 속인적 요소를 배제한 노스펙 서류 전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유로운 형식으로 본인이 자신을 500자 이내로 어필하는 것이 이제 작성해서 에세이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캠퍼스 리크루팅은 제가 회사에서 채용할 때도 굉장히 많이 했던 방법인데 인사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요. 서류 전형까지 해서 지원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채용이 진행되고요. 세 번째는 네. 캠퍼스 리퀘스트. 취업센터에서 좋은 학생들을 추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해당 학교의 취업센터에서 서류 전형 후에 그리고 당사에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대 변화에 맞게 스펙타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대백화점. 네. 지금 시대가 SNS를 좀 많이 활용을 그쵸.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SNS 영향력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패션, 한마디로 삶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현대백화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SNS 팔로워가 2만 명 이상 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전을 시행했는데 더 현대 팬페스트라는 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업이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홍보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 자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리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의 공모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관련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마케팅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백화점 그리고 뭐 CJ E&M이죠. 그리고 네. 오쇼핑, 기타 등등의 유통업체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NS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자신이 입고 쓰는 제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마케팅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량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런 영향력을 기업에서 좀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이렇게 마케팅의 범위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종류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에서는 그 좀 이렇게 유튜브처럼 뭔가 자기들이 방송을 좀 하는 것들이 동대문을 대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이요? 요즘 최근에 봤던 기사를 봤더니 동대문 상권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좀 마케팅의 방법도 점점 다르고 좀 그런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을 네. 기업들이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또 매출의 어떤 성패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채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를 하는지 채용 방법과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지원자가 준비한 서류를 보면서요.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한솔 지원자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경쟁사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웨딩홀에서 또 고객을 접점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영업 관리를 하면 고객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죠. 고객 만족이 중요한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관점에 봤을 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력서를 보더라도 들고요. 그리고 해당 직무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네. 정말 입사하게 되면 근속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 일단 면접을 봐야 알겠지만 뭐 매장에서 판매 경험이 있고요. 일단 고객 관리 경험이 있고 일단 한 곳에서 2년 넘게 일했다는 걸 네. 본다면 좀 경력과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거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1번 항목은 당사가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거든요. 네. 현대백화점이 우리 박한솔 씨를 왜 뽑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만약에 면접을 볼 때 그러면 박한솔 씨는 남들이 하지 않는 전략이 자신과 닮았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을 한 경험이 있냐 예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현대백화점이 가구하고 리빙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신세계랑 롯데는 잡화랑 뷰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업계 그 담당자들은 동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표현을 어딘가에서 네. 좀 그래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이렇게 이게 크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조금은 위험한 표현이라고 그렇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뭐 현대백화점에도 패션 잡화나 뷰티나 이런 거 당연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네. 약간 가구, 리빙이나 식품관에 좀 더 많이 투자한다는 어떤 의미지 뭔가 저런 것들은 우리 버려두고 한다는 어떤 의미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저는 약간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근거를 어디서 이제 출처가 어디냐, 그렇죠. 정말로 이 조사를 한 게 분명히 맞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좀 현직자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면 약간 까다로운 질문들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당 내용 자체는 네. 뭐 수치적으로 아니면 출처를 밝히던지 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같이 함께 넣어줬으면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역량을 뭐 밝혔네요. 지금. 네.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별로 저는 근데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 채용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이유, 나를 이제 채용을 내가 네.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썼는데 영화관리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딱히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어떤 팩트로서 거의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 사실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좀 이해하기가 좀 약간 어려웠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다짐과 같은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실행력과 설득력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업무 영업관리 직무와 연결은 시켰어요. 그래서 협력사원과 정확한 소통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전략이 있었을 때 실행을 보이겠다. 뭐 어떤 그 협력 담당자들에게 설득을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같은 것이고, 내가 이걸 준비를 했다거나 어떤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표현은 지금 없네요. 네. 조금은 이제 본인 약간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했으면 좋겠고 네. 가급적이면 저는 좀 어떤 한 분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 아까 롯데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뭐 내 패션 잡화에서 많이 일했다면 패션 잡화 분야에서만큼 좀 잘할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 접객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그래서 매출을 뭐 확대시켜봤던 과거 경험이 있다든지 사람을 인적 관리를 해봤던 구체적 경험을 지금 요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 500자라는 짧은 공간 안에 키워드는 있지만 그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이걸 노리고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줬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에세이 부분이죠. 자기 어필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유 형식을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항목을 앞에서 언급했던 거를 한 가지씩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실행력,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설득력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실행력을 푸는 소재면에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우선 직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에 관해서 매출을 올렸다라는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좋은데 여기서 보면 1등을 하고 싶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1등을 하고 싶었는지 그런 동기부여가 어떤 계기로 받았는지 그런 내용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 등이 아이디어로 나왔고 그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 이런 구체성이 좀 많이 낮아 보였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좋았지만 가장 비싼 제품인 프로모션 제품을 선정했다. 그래서 왜 이 제품을 선정했는지까지 내용까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권유 판매를 했겠죠. 그렇다면 권유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크로스셀링을 했을 텐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한 포스가 1위를 했다. 이게 되게 좋거든요. 1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인데 판매율이 몇 %, 그러니까 비율이 얼만큼 올랐는지를 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줬다면 훨씬 좋았고요. 또 그 포스가 여러 대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등한 거랑 3개 중에서 1등한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필을 해줬다면 훨씬 더 성과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던 게 매주 이게 실적 관리를 하는데 몇 주 동안 그게 좀 유지가 된 건지 아니면 그렇죠. 얼마 만에 몇 주간의 노력 결과 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여름방학 동안 2, 3개월 아르바이트해서 파트타이머였기 때문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었을 거예요. 실적이 부여됐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면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질문이. 뒤에는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썼거든요. 네. 이제 2학년 겨울방학부터 2년 동안 기간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력서에도 봤는데 2년 동안 했는데 주말에 일주일에 2번 했는지 아니면 데일리로 매일 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간 말고도 얼만큼의 양, 총 시간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근로를 했는지를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최고의 서비스는 행사를 문제없이 잘 마치는 거다.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낮았나요? 그래서 그냥 무사히만 끝나면 된다라는 그 서비스 수준은 예식장에 따라 뭐 좀 다르겠지만 좀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했던 예식장의 서비스 수준을 이렇게 굳이 이런 표현으로 좀 낮추는 느낌을 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이냐, 뭐 어떤 서비스 마인드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질문을 그동안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가 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단부에 이렇게 썼어요. 백화점과 입점 브랜드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 영업관리직의 직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했는지 이런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네요. 또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네. 여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네. 뒤에는 영업 관리는 백화점과 입점 브랜드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그 사례가 이제 발로 뛰는데 그 교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발로 뛴다는 건 그냥 오퍼레이션 역량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류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훨씬 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잘 좀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그 경험을 나름대로 잘 이제 표현을 한 거에는 좀 잘 좋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득력에 대해서 썼는데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펜션 업체와 협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주위에 그 거리라든지 인원이나 날짜나 대여료나 뭐 제한된 예산에 맞춰서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 이제 좋은 결과인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했는지 왜냐하면 협상을 지금 40% 할인 가격에 이용을 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안 나왔으면 이걸 장기적으로 저희가 약속이니까 업체와 또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회 활동을 할 때 10년 동안 같은 장소를 갔기 때문에 불만족이 나왔는데 여기를 계속 가기로 약속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장소로 계속 갈 건데 이거에 대한 또 불만족에 대한 어떤 예상은 없는지 뭐 이런 걸 또 물어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지속성이라고 물음표를 쳐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이후에 얼만큼 몇 번 방문을 하고 이용을 했는지 네. 좀 아쉬운 부분만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 좋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반적인 요 설득을 위한 이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단계별로 좋게 열심히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잘 풀어줬는데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학교 주변 인근 도시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근데 샅샅이 어떻게 샅샅이 조사했지? 그리고 샅샅이 몇 개 도시를 조사를 했지? 이런 것도 좀 표현을 해주면 저 이런 스타일 좋았다.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생각이 얼짱 선생님이 제 스타일 좀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얼짱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그래서 샅샅이 표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성 있게 표현하면 맞아요. 굉장히 내용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펜션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대학 내 커뮤니티 사이트 홍보하면서 대학생 유치도 돕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이 사람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거고 어쨌든 간에 음. 펜션과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났는지 그럼 났다라면 이건 이 사람의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한번 추적해 봤는지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네. 일회성으로 끝나고 맞습니다. 매장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설득력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블랙 컨슈머의 컴플레인을 해결할 때 설득력의 역량이라고 할 때 블랙 컨슈머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예. 블랙 컨슈머는 진짜 그냥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진짜 그냥 뭘 주던지 뭐든지 해갖고 좀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안을 해야죠. 이건 더 좀 이상의 설득력이라기보다는 로스가 우리가 없도록. 어떤 진짜 파트너 회사들과 협력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랙 컨슈머의 컴플레인을 설득할 수 있다. 이것도 상황 면접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블랙 컨슈머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짜증내고 바꿔줘 하게 되면 예, 환불해줘 하게 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아까 일을 했다라고 적혀 네. 있던 것 같은데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없는 것도 약간 저는 좀 아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한솔 씨 지원자의 자소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모의 영상이죠. 네,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박한솔입니다. 영업관리자에 필요한 역량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예식장 매니저로서 각기 다른 분야인 식품팀, 조리팀, 서비스팀과 함께 일하며 필요에 따라 일을 조율하고 원활하게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영어관 매점 파트 직원으로 일할 때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함으로써 실행력을 길렀습니다. 세 번째는 설득력입니다. 대학 시절 연대사업부장 직책을 맡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3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영업관리자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지금 배경과 어떤 지금 자세인데요. 이 면접 하듯이 저런 자세를 취하고 전체를 촬영한 친구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저렇게 바른 자세로 목소리가 또 좋으네요. 그래서 네. 이제 잘 표현한 걸 좋은데 왜 면접 자세를 하면서 면접 복장을 하지 않고 왜 운동화 티셔츠로 이렇게 네. 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얼짱멘토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우선 뭐 자세라던가 뭐 열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복장은 좀 갖춰져 있지 않은데 네. 우선 이미지적으로는 이미지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자세, 태도,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다만 설득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실행력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뭔가 저 사람이 제시한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증이 좀 유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물어볼 수 있게끔 만약에 유도까지 시켜준다라면 더 베스트하지 않았을까. 다만 평균적인 어떤 지원자들 봤었을 때는 굉장히 면접을 잘할 것 같은 좀 씩씩해 보이는 예, 좀 열정 있어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좋은 우리 지원자 실전 모의 면접에서는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네,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